자, 이제 활용에 대한 사항들, 예시에 대한 사항들을 좀 지나서 이제는 이미지 캡션 품질 측정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캡션 품질 기준 중에서의 캡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는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의 기준을 검사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의미적 정확성 검사입니다. 이 의미적 정확성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데이터별로 상이하지만 바운딩 박스, 세그먼테이션, 키포인트 등의 여러 가지 라벨링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라벨링을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맞게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정확한 영역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의미적 정확성 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미지 캡션의 정확성은 좀 형태적으로 정확성과 그 의미적 정확성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가 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형태적 정확성은 오타, 띄어쓰기, 문법적 오류, 그리고 어감 및 어미의 순서 변경, 그리고 단어의 변경과 캡션 구성의 요소, 조합 여부, 가독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좀 문장에서의 자연스러움까지가 포함된 총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측정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적 정확성은 이미지의 핵심 정보, 캡션에 대한 여부, 그리고 주관적 설명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대한 근거의 캡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형태적 정확성의 세 가지 기준과 그리고 의미적 정확성의 두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의 기준이라도 달성이 안 된다 한다면 오류 데이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검사가 종료가 되어지면 오류 데이터 수량과 전체 데이터 수량의 비율을 계산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의 정확도가 측정됩니다. 측정된 정확도에 따라서 캡션의 정확성을 달성 또는 미달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달성과 미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확성의 달성 또는 미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축하는 데이터마다 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금까지 설명했던 기준은 추후에 품질 검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캡션 데이터 품질 검사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품질 검사 지표라는 것은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학습된 모델의 결과물을 잘 출력하는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수치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이 결과물의 출력을 잘 하거나 못하는 것에 데이터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 절차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의 품질 검사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지표의 공통적인 부분은 라벨러가 생성한 캡션과 모델이 생성한 캡션을 비교해서 지표를 산출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폰은 단어의 일치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루즈는 공통되는 부분을 측정하고요. 세 번째, 사이더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 정확성과 관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메테오는 유사성을 측정하고 마지막 스파이스는 시멘틱 일치도, 즉 의미적 일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멘틱 일치도라는 것은요, 의미론적인 일치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캡션을 객체, 속성,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의 의미론적 요소로 분해를 하고 이 요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품질 검사 지표는 1차 시에서 얘기했던 MS 코코 데이터셋의 품질 검사 지표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해외의 대표적인 이미지 캡션 모델들이 사용한 품질 검사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사업자들마다의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공 제작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실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했던 웹 주소를 접속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자료 배분 단추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이어서 접속의 화면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료 배분 현황을 들어가시면 실습 과제로 배분받았던 과제가 있으며 우측에 있는 가공 단추를 클릭해서 실습 과제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작업 화면의 가장 기본적인 초기 화면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은 캡션 작업을 진행할 대상의 이미지, 2번은 실습 과제의 목록, 3번은 가공 시에 이용될 가공 도구들이고요. 4번은 작업할 대상의 이미지의 선택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5번이 바로 이미지 캡션 그리고 영상 캡션의 입력창이 되겠죠. 6번은 캡션 작업 결과가 저장이 되는 결과창입니다. 캡션을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작업할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이미지 캡션을 입력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션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는 입력창 옆에 있는 입력 버튼 클릭 시에 입력창 밑에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캡션 내용이 생성이 되고요. 그 캡션 내용이 생성되었다면 캡션 리스트 입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요. 결과창에서의 최종적으로 캡션이 저장이 됩니다. 작성하신 캡션의 입력이 잘못되거나 또는 삭제가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자, 결과창에 입력되어 있는 캡션들 중에 삭제하고자 하는 캡션 오른쪽에 X 표시를 클릭하시면 입력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창 하단부에 삭제하고자 하는 캡션이 보입니다. 보이는 입력창 그 이미지 캡션의 오른쪽 끝에 있는 X를 클릭하시면 삭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캡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의 이미지 캡션 작성 요구사항에 따라서 반드시 5개 미만의 단어, 어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단어와 20음절, 글자 수입니다. 미만의 캡션은 작성되지가 않습니다. 작성 유의사항에 지키지 않았던 캡션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경고가 뜨고 있으니까 유의해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3개의 차시를 통해서 이미지 캡션 심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각각의 차시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차시에서는요. 초고대 AI의 등장으로 한국형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이 필요하여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에서 그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 바 있었습니다. 이미지 캡션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는 미드저니, 달리, 구글 리버스 이미지 서치,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렌즈, 설리번 플러스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 캡션 모델은 CNN, RNN, 그리고 LSTM 같은 것이 있었으면서 그 중에서의 LSTM은 RNN을 고도화한 것이며 이미지 캡션 모델 학습을 위해서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바로 MS-COCO, 그다음에 플리커 8K, 플리커 30K 등등이 있었죠. 자, 2차 시에서는 댄스 캡셔닝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의 객체나 장면들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다음 이미지 캡션보다 객체인식 그리고 객체인식과 분할, 세부성, 문맥과 상호작용, 응용 분야의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3차 시에서는요. 이미지 캡션 작성 시 요소인식, 객체 중심의 상황 묘사, 색상 및 조명 분석, 그리고 감정의 해석, 문화적 요소의 해석 등에 대해서의 캡션 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캡셔닝
그 댄스 캡셔닝 기반에서의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분야별로 이미지 캡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caption은 정확성에 대해서 또 형태적, 의미적 정확성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어서 품질 검사 지표에 대해서 또 배워본 적이 있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주어서 이미지 영상 캡션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학습과 연구를 이어가시면서 더 깊은 지식과 경험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미지 영상 캡션 분야의 심화 교육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